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C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일단 제가 평소 이제 기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이제 오늘 KC텍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기업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네, 이제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죠. 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요런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요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주들은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그게 소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겸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투자 전략 한번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제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꾸님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잘 나가는 반도체주들 눌림 줄 최대한 기다리다가 이제 음봉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은 쉽죠.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 자, 일단 음봉이 나온다라는 이유는 말은 뭐냐면은 잘 나가는 기업들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결국에는 싸게 사는 포인트가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는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음봉이 나오는 시점에 사야 되는데 그 시점이 내가 저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물론 맥점자리라고 예상해서 매수를 하겠지만은 그 자리가 맥점일지 아닐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점이 이제 음봉에 나온 시점, 그리고 분할 매수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략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제가 아까 이전 영상에서 왜 당황을 했냐면은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분할 매수로 오늘 접근을 한다고 했죠. 그 말은 즉 장기적으로 보고 요번에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것에 있어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서 오늘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이 상승 추세를 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초에 이제 매수를 잘 했는데 영상을 찍다가 여기에 팔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당황을 해서 이제 제가 잠깐 머뭇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투자 전략은 계속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싸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맥점 자리에서 매수를 해나간다. 그 타이밍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죠. 근데 하나 지금 더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시장에 대한 맥점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포인트, 그리고 아니 변곡점, 반등이 나올 시점 예상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맥점은 잡아드리고 있죠.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 잡아드리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투자 기준이 있죠. 기법.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투자금이 얼마고 이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잘 헷갈려 하시거나 이제 몰라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오늘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투자 전략 매매 기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공개를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매매하면은 기존 이제 매수 매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매수 매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세팅이라는 말은
일단 내가 매수를 하면 얼마의 자금으로, 얼마의 비중으로 이제 매수를 할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매수하게 되면 바로 이제 매도 주문을 넣는 체결을 매도 주문을 넣어놓게끔 체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 프로그램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런 장기적인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요거를 풀어야 돼요. 이게 매도 주문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서 영상을 찍는 바람에 이거를 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했던 가격대에서 팔려버린 건데, 제가 왜 이걸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냐면은 장중에 매일마다 종목들을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순간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1분 1초마다, 그러니까 1분에 크게 변동치는 종목들, 혹은 뭐 10초 만에 변동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내가 매수하고 매도 주문 넣고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를 함에 있어서 바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게 이제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깔아놓는 세팅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게 갑자기 발동을 하는 바람에 당황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KC텍 같은 경우는 매도된 게 이제 본의 아니게, 본래 의도와 아니게 매도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같은 경우, 예금과 적금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원래 금융상품 적금의 목적은 뭐냐면은 목돈 마련이에요.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금 상품을 드는 거고, 예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굴리기입니다. 굴리기 위한 이 금융상품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상품이죠. 네, 뭐 이런 금융상품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큰 돈을 가지고 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금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은행 상품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적금이 더 잘 어울리는 거고, 물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금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적금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금융상품분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금융이 아니라 주식에만 입각을 해가지고 본다면은, 주식에서도 투자법들이 있죠. 많은 매매 기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을 모르고 이제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산 투자인데, 지금 오늘 일단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분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투자를 한 1에서 5까지 이렇게 업황에 대해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벤트성 이슈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모든 업황에 긍정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만 내가 좀 분산 투자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전략은 맞았어요. 모든 업황이 잘 가는 전략은 맞았지만, 내가 이번에 몰빵 투자를 함으로써 예상과 달리 수익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좀 평균적으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잡아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분산 투자와, 그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제 투자자들과는, 큰 돈을 가지고 하는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는 또 달라요.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한두 종목, 뭐 아니면 대여섯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집단의 20종목, 30종목, 많게는 100종목, 200종목을 가지고 이제 분할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들의 분산 투자 방법은 이제 A 종목이랑 B 종목이 있는데 그냥 이것을 하나 하면 집중 투자고 이거 두 개를 같이 매수하면은 이건 분산 투자고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분산 투자가 아니라 크게 큰 그림에서 따지고 보면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얘네 다 잘 가는데 네, 2번만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근데 2번이 A와 B가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대입하기에는 한두 종목 가지고 하기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투자법에 있어서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투자 전략,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분산 투자의 장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모를 리스크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만은 단점이 뭐냐면은 많은 종목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악재인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호재 같은 경우 막 수백 종목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장점은 이런 리스크 관리에 탁월하지만은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밀한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반도체주 중에 이야기 드렸던 게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KC텍과 그리고 이제 오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였죠. 이제 테스와 KC텍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둘 중에 고민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KC텍을 골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종목 다 올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게 그러면은 이제 KC텍과 테스와 두 종목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한 종목만 들어갔냐라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번 어차피 이거는 이제 집중 투자가 되는 거죠. 집중 투자인데 집중 투자에 있어서 두 종목을 하느냐 이제 한 종목을 하느냐의 차이죠. 좀 더 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한 종목을 매매할 것이냐 아니면은 10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집중 투자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은 내가 한 번 매매를 하고 끝낼 것이냐 판단을 했을 때, 아니면은 이 10번 같은 경우는 내가 10번 매매 주문을 넣어야겠죠. 그만큼 이제 9번이라는 이 매매에 대한 제가 그 시간적인 그 어떻게 말하면 이게 좀 낭비하는 거죠. 근데 9번의 매매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굳이 지금 상황에서 10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종목만 공략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큰 의미에서 넘어가면은 아까 이전에 제가 찍어드렸던 게 이제 VTGMP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바뀌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기업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오늘 개파락이 나왔고, 보면은 오늘 업종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제 이게 보면은 60분봉 차트니까 오늘 이제 시초가가 여기죠. 오늘 개파락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기업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세팅 때문에 지금 팔려 나가가지고 좀 약간 이전 영상에서 좀 당황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전에 제가 이제 요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 보여드리면 좋을까? 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12월 2일 날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건데, 숏 포지션이 아니라면은 원익도 지금 자리에서 매수입을 잡아볼 텐데 라고 이제 이야기 드린 시점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그 인버스 매수하고 갖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12월 2일이 언제냐면은 이제 인버스를 팔기 전이죠. 12월 2일이면은 돌렸을 때 제가 이제 인버스 베팅을 했던 시점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았는데 12월 2일이면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빠지고 나서 이 구간이죠.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종목을 봤었냐면은 이제 원익 IPS였는데,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죠. 그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하락 베팅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한번 더 눌림자리 잡아나가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때는 이제 당시에 이후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인버스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반도체주 전략을 잡았던 거고, 반도체주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야기 드렸듯이 눌림자리 나오면은 담아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 인버스 매수 이전부터 반도체 전략을 이렇게 잡아 나갔다면은, 이전에는 이제 원래 맥점 자리를 잡아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같이 이런 맥점 자리를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시점에서 그냥 눌림 자리들, 그냥 시장이 빠질 때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잡아가 본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날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전에도 만약에 그런 투자 전략을 갖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들어갔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찍어 봤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오늘 좀 팔리긴 했는데, 그래서 물론 다시 사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크게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매수해도 되긴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저는 계속해서 장중에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판을 짜가지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요번 전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요번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고, 이 영상 외적으로 이제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은 따로 이제 카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톡에선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에서는 이제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비중 몇 프로를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디에 매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그렇게 하게 된다면 모든 패를 그러니까 오픈하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아무튼 이런 개인적인 투자 기법에 의해서 오늘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질문은 따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